안녕하십니까. 산원 읽기를 진행하는 정수준입니다. 오늘은 24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원 지도를 보면 현재 태양병 본증 중에서 태양부증이며 혈분에서 병이 발생하는 태양병 축혈증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3편에서는 방광의 기분의 사기가 존재하는 태양축수증과 중초에 수사가 증류하는 위호수증증을 서로 구별하며 공부하였습니다. 이 24편에서는 사기가 태양 부인 방광의 혈분에 존재하여 발생하는 도액성기탕증, 곧 태양병 축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태양축혈증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축혈증은 의혈과 열이 결합한 의열결합증을 말합니다. 태양표사가 풀리지 않고서 경을 돌아 사기가 하초 방광으로 진입하여 열어하고 그곳에서 혈액과 결합하면 태양의 축혈이 형성됩니다. 태양축혈증은 병세와 병정기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혈과 열사가 결합을 시작하는 단계인 의열초결입니다. 의열초결 단계는 열이 중하고 그 추세가 급합니다. 그리고 의혈은 처음 형성되는 시기여서 비교적 가볍고 박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소복이 구급하며 아프고 병인이 미친 듯한 행동을 하는 소복급결 기인여광으로 표현됩니다. 이 경우 표사가 해산되었으면 도액성기탕을 사용하여 그 급박하고 중한 열사를 꺾어내리고 의혈을 변화시킵니다. 둘째, 의혈과 열사가 완전히 결합된 혈열어결의 단계입니다. 혈열어결은 의혈이 형성되었고 열은 여전히 심하긴 하지만 그 추세로는 수렴되며 완만해진 상태입니다. 대표적 증상으로 하초의 소복이 단단하고 창만하며 병인이 미친 듯하거나 발광합니다. 황달이 오기도 하고 맥은 친미로 나타납니다. 태양축수증과 구별되는 특징 증상으로 소변은 정상, 즉 소변 자리입니다. 이 경우 저당탕을 사용하여 혈열을 깨고 의혈을 몰아냅니다. 셋째, 의혈과 열사가 결합하였지만 앞선 저당탕증의 혈열어결보다는 세력이 약한 혈열결합의 단계입니다. 의혈이 형성되었지만 추세는 완만하고 열세 또한 약한 상황입니다. 대표적 증상으로 열이 나거나 소복에 창만이 있으며 소변은 정상입니다. 이 경우엔 완만하게 의혈을 해소하는 저당환을 사용합니다. 태양병 축혈증의 첫 번째 도액성기탕증입니다. 106조 태양병이 풀리지 않고 열사가 방광에 결체하여 병인이 미친 듯한데 저절로 하혈한다면 낫는다. 표사가 풀리지 않았으면 공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외사를 해산한 뒤에 소복이 급결하며 아프다면 공황할 수 있다. 도액성기탕에 알맞다. 이 조에서는 표사가 이로 들어가 열화하고 다시 하초의 혈과 결합하는 태양축혈의 정치를 말하였습니다. 태양병 불의 열결 방광은 바로 태양병 축혈증의 성현을 밝힌 구절입니다. 태양표사가 경맥을 순행하며 이로 들어가서는 열화하고 다시 방광혈분의 혈액과 결합하는 상황입니다. 방광은 수액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그곳에도 필시 혈액이 분포되는 분야인 혈분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기인여광 광증을 경에서는 높은 데 올라가 노래하고 옷을 벗고 뛰어다닌다라고 하였는데 곧 병인이 흥분하며 미쳐 날뛰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축혈에서 광증이 발생하는 것은 12경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경별 중 태양경의 경별이 심장에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은 혈맥을 주관하며 정신의 근원이 되므로 축혈의 열사가 경별을 통해 전해져 신지에 영향을 주면 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자하 하자유
만약 병인이 월경이나 지창출혈 또는 뇨혈 등을 통해 하혈하면 축혈증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사로부터 야기된 병증이므로 피부의 땀을 따라 열기가 해산되듯 본증도 혈액의 외설을 따라 열사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선 해외 표증이 이증을 겸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표증을 먼저 해상하는 것이 중경의 치료법의 대원칙입니다. 단소복급결자 내각공직 본증은 하초 태양부의 축혈이므로 소복부에 구급과 통통이 발생하며 의혈보다는 열사가 중한 임상표현입니다. 도액성기탕증의 의혈 특징은 열세는 중하고 급하지만 의혈의 형성은 초기 응결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축혈이 초기 단계이므로 소복의 구급이나 통통이 나타납니다. 만약 의혈의 응결이 완성되었다면 구급 통통이 아닌 소복의 단단한 소복경 또는 소복창만이 발생합니다. 도액성기탕은 조위성기탕에 활혈화어 작용을 하는 도인과 결체된 양기를 개통하는 계지를 가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상한론에서 삼성기탕은 사열과 통변의 요방입니다. 그중 조위성기탕은 대황, 망초, 감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을 내리는 사열 위주의 방제입니다. 소성기탕은 대황, 후박, 지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변을 선통하는 통변 위주의 방제입니다. 그러므로 진음휴손의 변비에 대해 통변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자인화는 바로 소성기탕이 저방입니다. 이조의 도액성기탕은 조위성기탕을 기본방으로 하였으므로 열사를 내리는 사열 위주의 방제이며 다시 도인과 계지를 가하여 의혈의 변화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액성기탕은 도인, 대황, 계지, 자감초, 망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곧 조위성기탕에 계지와 도인을 가하여 설혈화의를 목표로 하는 방제입니다. 대황 고환과 망초 함하는 열사를 하설하고 혈체를 깨뜨립니다. 다시 대황의 생신 그의력과 도인의 활혈화의 작용이 더해졌습니다. 계지 신호는 양기를 온통하여 결기를 개통하고 감초 가문은 제약의 작용을 조화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도액성기탕은 열세는 중하고 급박하지만 의혈은 막 형성되기 시작하는 열중의경의 혈혈결합이 발생한 태양축혈증에 적용하는 방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태양축혈 열중의경의 정치를 항만산 선생 의안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30여 년 전 22세의 여호 환자가 어머니와 함께 진찰을 받으러 와서는 여러가지 증상을 호소하였다. 매월 월경기가 되면 심란하고 번조하여 안정하지 못하며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데 제멋대로 행동하며 날뛰거나 심지어 맨발로 한 길을 뛰어다니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월경기가 지나면 모든 증상이 사라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증상이 벌써 8년이 지났으며 서의사는 주기성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하였고 그에 따라 일찍부터 여러 종류의 항정신분열증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표현되는 임상증후는 월경 전에 소복통, 요통, 대변 건조가 있었고 월경 중에는 소복부 통증이 극심하며 월경이 불창하고 많은 혈계가 배출되었다. 진찰 후에 나는 포공에서의 혈혈결합으로 변증하였고 도액성기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월경 전 3일 동안은 매일 하루 3번 복용하는데 만약 월경이 오지 않으면 계속하여 복용하다가 월경이 있으면 그날 복약을 멈추도록 지시하였다. 첫째 달은 3번씩 복약한 지 이틀 만에 월경이 왔고 복약 기간 동안 첫날은 4회, 둘째 날은 3회 많은 대변이 설사로 배출되었다.
환자는 그 기간 동안 심란, 분조 등이 현저히 완화되었고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으며 큰 발작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치료법을 사용한 3주기 뒤에 온 월경기에는 번조 발광으로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는 증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단지 월경이 끝난 후에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그래서 나는 양혈, 익기, 화담, 조화비의 약물들로 처방하여 일주일간 복용하며 조리하도록 조치하였다. 화담약이 필요한 것은 궤병에는 담이 방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이후 3개월간 월경전에는 도액성기탕을 사용하고 월경 후에는 양혈, 익기, 화담, 조보, 비비의 방을 사용하였는데 모든 병증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그동안 복용하고 있었던 항정신분열증의 양약 또한 일절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뒤에 그녀는 진학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고 명문대에 합격하였으며 결혼 후 중년이 된 지금까지도 그 병증이 재발한 적이 없었다. 태양축혈증, 혈혈결합에 관한 두 번째 의안입니다. 한 환자가 위천공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여러 날 대변을 보지 못하더니 일주일째 되는 날 야간에는 의사에게 욕을 하고 답답해 날뛰면서 잠을 자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그를 담당하던 외과 의사는 위천공 부위에 소혈관 출혈이 발생하여 많은 혈액이 장도에 정류하였는데 그것이 제때에 외체로 배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배설되지 않은 혈액이 장에 있으면 세균에 의해 분해되고 그에 따라 생산된 대량의 암모니아가 혈류에 진입한다. 이것이 대뇌에까지 파급되어 정신의 조감과 불안이 야기된 것 같다. 그래서 항생제로 장의 세균을 억제하고 아울러 관장으로 통변하여 장을 비웠는데도 예상한 효과는 없는 상태이다 라고 하였다. 나는 진찰 중에 그 병인이 특히 저물력에 미친 듯하고 복부에 불쾌감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즉시 도액성기탕 하루분을 사용하였다. 낮에 복용하였는데 저녁 무렵에는 검은색 변을 대량으로 쏟아냈는데 환자는 그 기이한 악취가 비할 바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날 밤에 병인이 우레처럼 코를 골며 잠을 자고 나서는 발생했던 모든 증상이 수술되었다. 이로써 도액성기탕은 방광의 축혈뿐만 아니라 장도 내의 의열까지도 청설하는 매우 훌륭한 방제임을 알 수 있다. 도액성기탕의 임상 응용입니다. 1. 부인의 주기성 정신분열이나 남성 정신분열에 사용합니다. 2. 통경, 폐경, 북루, 경행비육, 난산, 산후발광, 악읍성 분광염에 적용합니다. 3. 농약 중독이 야기한 정신실상에 적용합니다. 4. 뇌진탕, 뇌외상증후군, 뇌외상성 탄환, 뇌자상, 뇌외상성 정간에 사용합니다. 5. 머리가 아파 들지 못하거나 혼침하며 민통이 있을 때는 백지와 고번, 만형자를 가합니다. 6. 신번불면이 있으면 치자와 담두씨를 가합니다. 7. 두통이 심하면 천궁, 갈근, 홍화를 가합니다. 8. 황금, 황련, 마치견을 가하여 폭발성 이지를 치료합니다. 9. 백작약, 금은화, 감국, 택사를 가하여 유행성 출혈열 소뇨기에 적용합니다. 10. 현삼, 생정, 맹문동, 환기를 가하여 2형 당뇨병을 치료하고 병발정을 방지합니다. 11. 청열 이습품을 가하여 급성습진, 주사비, 결절성 홍반, 지루성 피부염, 모낭염 등에 적용합니다. 이 24편에서는 태양병 축혈증 중에서 혈액과 열사가 서로 결합하였으되 열세는 중하고 급하지만 의열의 조성은 시작 단계인
도액성기탕의 정치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25편에서는 태양병 축결증에서 어혈이 성하고 여름 수렴된 어성일염과 어혈은 완만하고 열도 약한 의완열약의 저당탕 및 저당환의 정치를 공부하겠습니다. 한산자의 시 한수를 끝으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